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4 노동편입니다. 오늘은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저는 솔키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저는 써니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 노동자들의 꾸미기 노동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요즘 엄청 바쁘실 분이에요. 이분의 이력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1995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한 후에 헌신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셨고요.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이때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외모 규정을 지적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바지 유니폼을 도입하셨죠. 네, 그리고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하셨고요. 현재는 정의당 소속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광역의원으로 당선돼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권수정 서울시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니 소개가 너무 엄청나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떠난 분을 약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수정 의원님이 정의당이셔서 꼭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노회찬 의원님은 이제 여성노동자회에게는 좀 항상 늘 든든한 지지자였고 후원자였다고 저희는 기억을 해요. 뭐 언제나 이제 가장 안심하고 저희 행사에 초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남성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노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남성 정치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초대를 드리면은 선뜻 또 응해 주셨어요. 또 2013년에 저희가 주최했던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 비정규직 3중의 을 아닙니까? 네. 그러시면서 여성이어서 비정규직이어서 그리고 주로 영세기업에 다니는 열악한 위치로서 3중의 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친분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지금은 전국 여성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3월 8일 즈음하여 사무실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출근을 해 있는데 이상한 이렇게 원통형의 뭐가 택배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빨간 장미꽃이 한 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이 왔다. 그거 혹시 위원장님한테 온 거냐 했더니 위원장님이 그거 노회찬 의원이 보냈을 거야. 해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노회찬 의원이 이제 알고 있는 여성단체 혹은 이런 때 다 늘 연대의 의미로 빨간 장미를 보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개인이 오랫동안 이런 걸 실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또 남다르게 국회의원이라는 또 신분이 있으니까 남다르게 생각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저는 섬세한 분이셨다라고 기억을 해요. 또 이제 저희가 김경숙 열사 투쟁을 기념해갖고 제정된 오늘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에 저희가 후원을 요청을 드렸을 때도 가장 먼저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정치인이시기도 하죠. 아휴, 그 말씀을 지금 또 듣고 있다 보니까 네. 또다시 뵙고 싶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2002년도에 처음 뵙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왔던 어찌 보면 가장 존경했던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서 또 한 분의 큰 국회의원 정치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별 하나가 졌다 이렇게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처음에 정의당에서도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고 그게 또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어차피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치를 수밖에 없는 당의 조건에서 슬픔을 넘어 어느 순간에 분노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좀 정신을 못 차렸던 한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가시면서도 남 탓하기보다는 본인이 끌어안고 가실 거는 끌어안고 가시고 저희한테 또 숙제를 크게 남겨주셔서 앞으로 또 당당하게 또 걸음걸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다지고 있는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이고 특히 우리 여성 노동자들, 여성 운동계에서도 많이 애도해 주시고 또한 그 유지를 받아서 앞으로 다른 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또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네. 쉽게 잊을 수 있는 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떠나시기 전까지 하시던 일이 10년간의 싸움 끝에 복직한 이제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한 환영 논평을 준비를 하셨다가 결국 발표하지 못하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들으면서 정말 또 가슴이 아픈 에휴,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정작 가야 될 사람들은 저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모진가요? 아니 그게 뭐라고 진짜. 네. 네, 어쨌든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또 가신 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바꿔갈 세상을 향해 또 함께 나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또 즐겁게 해봅시다. 네. 네.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까 소개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당처럼 서울시의회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경위를 들어갔어요. 기획경제위원회. 아,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뭐 관련 부서의 관련 업무 보고를 한 일주일 정도 받고 또 일주일은 또 아까 고인이 되신 우리 노회찬 의원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러다 보니 뭐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아직은 한 달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선거 들어가면서도 계속 공약 중에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실 때 일단은 공공 부분부터라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조례 제정을 시도하겠다라는 것들을 약속드려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달 안에 그 서울시 의원들이 10명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모임 해가지고 그거를 이미 이제 명단 취합해서 올렸고요. 네, 이 시점에 박수 한번. 근데 이게 10명의 의원을 이렇게 섭외하는 것조차도 제가 정의당 한 명이다 보니까 다른 당 의원들은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10명 모으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기한을 넘겨서까지 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네, 이제 시작을 고맙습니다. 했으니 네. 나머지 반을 잘 채워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잠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되는 게 지금 서울시 의회가 전체 의원이 몇 분이죠? 110명. 그 중에서 정의당이 1명. 네, 1명입니다. 네. 110명 중에 1명. 이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10이죠. 네. 기존의 정당, 네.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당 이외의 네. 시의원도 한 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102명이 민주당, 6명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이렇습니다. 이래서 총 110명이고요.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도 발의하시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의회 개혁,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 제도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안 좋은 사례로서 드러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이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체가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내년
잠깐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죠? 후년. 네. 내후년이죠. 네. 예. 내후년 전까지는 이거 빨리 법 바꿔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의원을 뭐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여성 노동운동도 그렇고 이게 페미니즘도 그렇고 기존의 기득권, 권력에 대한 뭐랄까 해체 작업이 그죠.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도 맞아요. 지금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못 놓지 않습니까? 음. 그것처럼 지금의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거 기득권을 갖다가 해체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가시니까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뒤바꾸고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사실 저는 든 생각이 이 시점 정도 되면은 이제 자한당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그래도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예, 맞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설득을 하고. 먼저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민주당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했던 말들이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할 일이 태산이에요. 네. 네, 할 일 태산이지만 도와주십시오. 네, 함께 가면 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현직 승무원이시죠. 아시아나항공. 네, 아직까지는 현직입니다. 네, 그죠. 지금 휴직 중이신 건가요? 예, 휴직 상태로 네. 의회 선거를 치렀고요. 음, 지금도 이제 휴직 상태긴 한데 요즘 들어서 이제 회사 쪽에서 휴직 관련해서 이제 뭐 제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줬으면 하는 의향을 비추고 있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사실 회사에서 휴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노동조합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럼 해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인사위원회 열겠다 이러는데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휴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조차도 안 하고 있고 얼마나 회사를 빛내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이 승무 노동자가 시의원이 됐네. 시의원이 됐어. 이건 오히려 더 받들어줘야지. 아니 근데 맨날 나는 집회 나가서 맨날 나는 솔직히 이거는 아시아나 그 네. 기업 금호 아시아나 거기 강원내 네. 있잖아요. 네. 거기다 플래카드 걸리기가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는 어떻게 의원이 나올 수가 있어. 사장이 줘야 되지 않나? 사장이 그 화보는 보냈다니까요. 화보는 보냈어요? 화보는 보내놓고 자른다고. 이건 자를 일이 아니라 이거는 네. 모셔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이때 딱 터져가지고 나가서 막 방송에서 이 박상구 회장 경영 잘못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막 그리 좋은 말을 밖에서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지. 쓴소리를 네. 들어야 이제 기업도 그러니까요. 발전하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죠. 요즘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어쨌든 현직 잘 보존하시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구조죠. 네. 선거운동도 맞아요. 그렇고. 네. 네.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저한테 뭐. 뭐 이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야죠. 그럼요. 같이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 직을 일부러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일단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 말고도 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뭐 다양한 직업군 아니면 다양한 사회에 뭐 많은 분들께서 정치로다가 실질적으로 진출하셨다가 또 다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서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정치 발전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네. 노회찬 의원님도 그런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결국 떠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실은 이제 노동자가 정치를 할 수 있으려면 또 이제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또 유지를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야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또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분을 바꿔봅시다. 신분을 바꿔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몇 년 차시죠? 24년 차입니다. 아, 네. 네, 그러네요. 자, 24년 차 비행을 하셨으면 굉장히 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중간중간에 저는 결혼을 했지만 이제 육아 경험이 없고 그나마 잠시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중간에 빠져나와 있던 시간 빼고는 계속 그래도 비행을 해왔던 건데요. 처음에는 해외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초입 부분 네. 에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싫어지고 그 감정노동 1순위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피로감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힘듦, 그다음에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참 이 직종이 정말 힘든 직종인데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서운함도 있고 바꿔야겠다는 그런 욕망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직업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이미지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승무원들을 준비하는 이제 지망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과 세계를 날아다니는 그런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쵸.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 우리 뭐 국민들이 볼 때 승무원 하면 또 바라보는 양가적인 평가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흔히 말하면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된장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돈 펑펑 쓰면서 정말 이렇게 돈 뭐랄까 자기 꿈이 이런 거에 많지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3D 업종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비행기 타서도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이제 승무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승무원 하면은 많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미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또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이제 전문직 노동자잖아요. 전문직 노동자인데 이제 얼마 전에 터져나온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고통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절절히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기내식 대란 이후에 박상구 그 뭐 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이제 관리자들의 갑질이 폭로가 되면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뭐 갑질 배틀하냐 뭐 이런 세기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항공사들의 갑질이 우리에게 좀 충격을 안겨줬었죠. 네, 그 당시에 SNS에 아시아나항공사 승무원 교육생들이 이제 이 박상구 회장이 방문할 때 불렀다는 노래가 공개됐었잖아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을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을 아는지 그 트로트 가사인 거죠. 근데 트롯은 아니고 네. 트롯이 아니라 가요. 가요. 네. 맞아요. 그 음의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새빨간 장미만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저 이거 아침 출근길에 들었던 어떤 노래세요? 뉴스쇼에서 이 이제 승무원들이 노래하는 걸 들려줬어요. 네. 정말 아침에 너무 속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권수정 의원님 이것과 네. 관련된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95년도에 입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24년 차. 네. 그때도 저희가 3달간의 교육을 다시 받아요. 들어오면 이 모든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수료식이라는 걸 했었고 그 수료식에는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재롱쇼를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었죠. 근데 노동조합 만들고 이후에 저희가 그런 수료식 없애라 하고 다 없앴던 건데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이 다시 이제 워낙 저희를 탄압하고 조합원 축소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새가 거의 없다 보니 안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고 결국은 하나씩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역겨울 정도로 발전 해버려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건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역사가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의 폭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 조명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 안에서 이걸 뭐 없애려고 나름 노력했던 당사자로서는 죄송하죠. 많이 씁쓸합니다. 누구보다 이제 좀 많이 속이 상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후에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아시아나 승무원 한 분이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증언이었던 거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출산휴가 3개월을 쓴 후에 들어올 때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회장님한테 네.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한테 내용을 검사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학 1000마리요? 네, 그걸 적어서 선물하기도 한다고 네. 회장님한테 그런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가요? 계속 들어왔던 얘기고요. 안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목소리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중간 관리자가 잘못했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그죠. 결국은 중간 관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위에서 그걸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뻐했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고 경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추석 즈음에 복귀하는 승무원한테는 관리자가 송편을 빚어오라고 했다고 하고 설 즈음에 복직을 하면 한복을 입고 와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회장이 본사에 나타나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승무원들은 기내식당이나 화장실 이런 데 가서 숨어 있어라 하고 나이 어린 승무원들만 보이도록 했다고 하네요. 너 아직까지도 다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혹시라도 보여 그런 식의. 근데 예전에 뭐 바지 만드는 싸움을 할 때에 그 용모복장을 점검하는 쪽에 서 있던 회사 쪽 업무를 담당했던 여자 선배가 그 이후에 이제 교육팀 팀장으로 갔고 굉장히 이쁨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캐빈 승무원 부문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고속 승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다가 충성을 해야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너무나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과잉 사회적으로는 감히 이렇게 상상조차도 사실 못하던 일까지도 내부에서는 지시하고 만들어냈던 게 있고 그게 뭐랄까 내부적으로 아까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속에서 개인 한 명이 이거 갖다 반항하거나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항공사는 특히나 다른 데보다 자기 아내 얘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취업규칙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할 시 회사 쪽에 뭐 모든 사전 등록을 하고 혹시라도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징계할 수 있고 해고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촘촘히. 근데 그게 왜 있거든요. 그런 건가요? 항공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민감하게 좀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들이.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은 건가요? 그리고
뭐 그 이용자들도 음. 보면 이제 그런 항공사에 대한 나름의 또 가지고 있는 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름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뭐 이런 이렇게 표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훼손받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제도를 나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헛웃음이 나는데 웃기죠. 그게 예. 그게 사실은 이제 항공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그 항공사가 어느 정도의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네.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항공사의 이미지와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사태가 이렇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국적기라서 이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보면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항공사의 이미지 추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어떤 것보다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기업들이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게 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서 뭐 타격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삼성의 예를 하나만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이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많이 터져 나오고 특히나 대한항공의 그 갑질 3종 세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좀 드러난 것들이 좀 과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다른 또 대기업에선 이런 것들이 없냐?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좀 관찰과 구조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아주 큰 움직임으로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그리고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라는 것들이 안전이나 그런 쪽으로 좀 더 면밀하게 보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서비스 평가니 국제적인 항공사 평가 기준이니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뭐 NCSI니 뭐 이런 국가 표준 뭐 소비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정시성, 안전성 뭐 이런 것들보다도 승무원들의 미소 아니면 뭐 기내식의 뭐 이런 것들 평가 점수가 그런 게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사회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어떤 반사회적인 행태를 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호감도가 급강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갑질 사태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전까지는 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 삭제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게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남양유업 또 이제 갑질의 선두주자잖아요. 그쵸. 근데 남양유업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회사 제품에서 남양이라고 하는 로고를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유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 우유 브랜드만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고 맛있는 우유 GT. 그게 남양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등급 우유 뭐 이런 식으로 네. 남양을 삭제하고 우유 브랜드를 크게 네. 부각을 시키면서 네. 심지어 이제 빨대를 꽂아 먹는 그 커피 음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빨대 뒤에다가 박아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알아봐요. SNS나 이런 거에서 좀 불매운동 같은 거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나 싶기도.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뭐 어떤 이랜드 그
네, 이랜드 국내 리테일. 운동할 때 네. 너무 답답한 게 계열사가 너무 많아요. 몇십 뭔지를 맞아. 그래서 뭐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거를 계열사를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남양도 이게 남양인 걸 보려면 남양의 그 상표 브랜드명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제 메일 유업은 그래도 굉장히 그 분유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특수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분유를 생산을 하면은 그게 기업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대요. 그렇죠. 안 팔리니까. 네. 안 팔, 정말 소수의 아이들만 먹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유를 자기들이 다 맡아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라인을 계속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 메일 유업 덕후가 되어서 아니 그리고 메일 유업이 그 저기 소화 잘 되는 우유 그것도 메일 우유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편파 방송 아닙니까? 아 이거 편파 방송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네.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인 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해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대단히 좋은데 지금 진에어가 그런 욕설 파모님과 뭐 그 딸의 국적 문제로 허가 취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결국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죠. 피해 보는 거지. 그게 허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계속 상층부에 있으면서 그런 지배 구조의 상부 단위에 있는 그 기업의 오너란 말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요즘 기업의 그 회장이나 뭐 그 가족들이 피해 보는 것들로 가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건드리면 고구마 줄거리 줄줄줄 따라 나오는 것처럼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길이 멀어요. 그죠. 멀죠. 먼 길인데 저는 이제 길을 내기 시작했다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생각들도 이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이 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어떤 동의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돼야 그래서 된다.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항공사에서도 이번에 이런 뭐 박상구 회장의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다시금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같은 행태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뭐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좀 더 좀 누그러지거나 이러면 또 다른 방식의 갑질로 또 드러날 것 같아서 철저히 좀 끝까지 면밀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 신기한 게 무엇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바꾸는 척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대체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체가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그런 쪽. 그게 문제를 문제화해야 되는데 그죠? 문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이유가 없죠. 이유도 없고 능력이라고 만약에 그걸 치면 그런 어떤 감수성이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적 이렇게 토양이라고 치면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내리던가 아니면 그거를 가능하게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그거를 바꾸는 거를 하던가 그들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뭐 소통의 문제나 이런 갑질의 문제 때문에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뭐랄까 소통위원회 비슷하게 TF를 꾸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정비본부, 캐빈본부 해가지고 사람을 얹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얹혀놓고 뭐 개선될 점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가장
그래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하지만 없어요? 노동조합에 있는데 그들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대단히 형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벗어나 볼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감시하고 혼내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어떤 한 사안이 터지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벌을 받아서 단죄를 어떤 모습으로 된다 이런 결말을 좀 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TF팀에는 당연히 노조 위원들 그렇지 한 명도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 노조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을 건지. 네. 근데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업과의 어떤 이런 뭔가 협상이라든가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너무 이제 바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심각성을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시아나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다 아시아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목소리를 모아내야지만 결국 나도 살고 회사도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노동조합에서는 좀 요즘에 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좀 늘지 않았나요? 좀 늘긴 했는데 워낙 그간에 노동조합 가입 한 번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이 워낙 셌으니까 지금도 계속 눈치 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거의 뭐 투사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견뎌나가기 힘들었던 구조였으니까 2001년도에 한 3,000명 가까이 되던 사람들이 지금 150명 남아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심각한 탄압이 이 안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숫자가 모든 걸 다 보여주네요. 네. 근데 그게 안에서 싸워도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버티기가 힘든 게 무슨 노동위원회나 뭐 진호위, 중노위 이런 데 가서 이런 부당 노동행위나 탄압이 있었다고 얘기해도 거기서 증거가 없으므로 다 그냥 풀려나 버리니까 되게 사악하게 하잖아요. 그런 노동 탄압들을 보면 뒤로 다 살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못 견디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꾸미기 노동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 승무원들이 가장 엄격하게 과도하게 이제 꾸미기 노동이 강요되는 직종이잖아요. 이제 해외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전 참 놀랐어요. 승무원들 외모가 참 다양해요. 뭐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고. 근데 한국 승무원들은 유독 이제 외모 기준이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우리 의원님이 과도한 외모 규정에 항의하면서 투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여승무원들에게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몇 장 A4 용지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승무원 특히 여승무원 남승무원은 한 장 정도였고 여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일단 안경은 아예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머리는 2001년도에 파업하면서 자율화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커튼머리조차도 눈치 보면서 아예 거의 못하고 혼자만 자르고 다니고 하나로 묶어서 재질은 어떤 재질로 해야 되고 실피는 양쪽에 2개만 꽂을 수 있고 그리고 2개로다가 잔머리가 나오면 다른 거는 젤이나 이런 거 딱딱하게 뭐 이렇게 잔머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매니큐어는 색깔이 핑크나 레드 계열로 해야 되고 손톱의 길이는 몇 센치여야 하고 이하여야 하고 귀걸이는 재질이 유색 보석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검정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진주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약간 색깔 있는 것 중에서도 보석류로 다 정해져 있었고 길이는 1.5cm를 넘으면 안 되며 반지는 양쪽에 하나씩 팔찌도 하나만 시계와 다른 방향에 너무 지금 웃기신가요? 구체적. 파운데이션은 피부톤이 어떻게 될 환하게 거기다가 이제
블러셔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마스카라의 길이도 이게 뭐 연장술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어느 정도 적정선. 그다음에 머리 염색 같은 것도 뭐 검정색부터 이제 약간 뭐 노란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환한 갈색 정도의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여기서 5.5 전에 뭐 7단계 전까지만 가능하며 흰색 머리, 해치머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무조건 염색해야 하고 뭐 아니 이 정도면 사실 회사가 분장실을 딱 구비하고 모든 액세서리를 세팅해주고 그거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장실. 그 정도로다가 촘촘하게 규정화되어 있었죠. 저는 네.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기준이 뭐예요? 나는 누가 난 너무 신기한 게 아니 귀걸이에 까만색은 안 되고 뭐 유색 보석 뭐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건 가능하지 않다. 기준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네. 게 있잖아요.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람들이 이건 합리적이야라고 네.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어떤 곳에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때 제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위원장 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이건 아예 이슈화 시켜서 문제하고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여기가 저희 노동조합이 케빈 승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비사도 있고 일반직들도 있고 다 있는 조합에서 이것이 심각성이 별로 대두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의 외모 꾸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제 노동조합이 뭔가 투쟁을 네, 할 때 네. 여성의 문제를 갖다가 주요 의제로 다룬 적이 없어요. 네, 거의. 생유가 없을 때도 그때도 막 그거 무급화 시킬 때도 무급화 될 때 그 유급화로 남겨놓으려고 했을 때도 결국은 노동조합 내에서 그 이슈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못해서 결국은 사측안을 받고 그때 정부의 안이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제 스스로도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어요? 근데 솔직히 아시아나항공은 후발주자잖아요. 대한항공 네네. 후발주자. 거의 대한항공 거를 많이 따왔어요. 그런 규정들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대한항공의 이런 규정들이 다른 항공사에 또 그대로 갖고 백화점이나 무슨 뭐 서비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있는 네네네. 서비스 업종에 교육받으러 오셔서 그대로 또 가져가시고 한국 사회 이런 외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만들어낸 거죠. 어쩔 수 없.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KTX 승무원 복장 네. 규정도 비슷했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때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승무원과 여기 지상의 승무원 막 이러면서 했던 거니까 많이 따갔죠.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승무원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몰개성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뭔가 약간 어떤 가면을 쓴 이미지처럼.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말하기에 고급스럽고 상냥하고 정성스러운 자기 모토에 맞는 이미지상 이게 이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지만 회장 너부터 하세요. 그것 또한 이렇게 우리가 동의되는 바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고급의 기준이 다르고 그죠? 근데 어쨌든 승무원이 되려면 사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그런 거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걸음걸이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에는 뭐 회사 가서 갈아입는 거를 너무 불편해서 요구해가지고 집에서부터 입고 가게끔 바꿔내긴 했죠. 근데 제가 외국을 막 다닐 때도 보면 그냥 승무원들 다 자기 옷 입고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정말 승무원 유니폼 입고 지나가면 다들 이렇게 뒤돌아서까지 계속 쳐다보죠. 그런 것들 좀 바꿔가고 싶기도 했어요. 정말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그냥 직장인일 뿐이다라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집중도가 높아서 회사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기도 하고 워낙 승무원에 대해서. 네, 근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노동조합 안에서 이게 어떤 여성 이슈를 갖다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느끼신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때가 박삼구 회장이 경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채권단 하에서 지금 다른 단위들은 워크아웃 돼 있고 우리는 자율회박
막 이래가지고 음. 박상구 회장이 잠깐 떠나 있을 때 산업은행이나 채권단 앞에 가서 박상구 회장 못 돌아오게 해달라. 저 사람은 경영을 실패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갖다 경영에 앉혀야 되고 아시아나항공의 뭐 앞으로의 경영에 저 사람의 손을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싸움 와중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킨다는 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시점에 맞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죠. 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이 설득을 안 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밖에 나가 기자회견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여성계에서도 도와주시기도 했고 38 여성대회 때 금호 앞에서도 또 막 하고 토론회 다니고 인권위까지 나중에 교섭을 요청을 했죠. 회사들이 교섭 요청해서 교섭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인권위까지 가고 이런 과정이 쭉 거치면서 2년간을 싸워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긴 한 거죠. 그 과정이 근데 밖에서는 굉장히 이슈로서 같이 파이팅이 됐는데 내부 안에서 특히 여승무원들 안에서조차도 특히 여승무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주도하는 곳은 회사의 뭐 팀장이나 뭐 대장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그곳에서 저한테 항의서한 보내고 사과하라고 공문 보내오고 막 이랬으니까 승무원들은 지금의 유니폼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조건인데 왜 자기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 거를 불편하다고 밖에 나가서 창피하게 얘기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내부적인 돌을 많이 맞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사람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노예들끼리 서로 자기 발목에 달린 쇳덩어리가 더 크고 무겁다라는 거 하는 걸 자랑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승무원들 사이에서 내면화된 가치로 그냥 수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 저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빨리 바꿔봐야지 이러고서 이제 했던 과정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성과가 성과는 있었죠. 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전에 위배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정도로 되게 한 장 정도로다가 줄이기는 했고 안경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게 바꿨고 머리도 뭐 자유화 조금 더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뭐든지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아니면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도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건 각자 또 개인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하나 입는데도 받으러 가서 적고 신청하면 얼마 후에 이제 오는데 그 과정 안에서 바지 입을 거야? 진짜 입을 거야?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야. 불림을 당하고. 그럼 결국 못 입고. 작년까지만 해도 총 10명이 안 됐어요. 바지 입은 사람이. 진짜요? 네. 전체 승무원이 몇 명이죠? 3,000이 넘죠. 한 4,000 가까이 되죠. 여자 승무원. 네, 한 3,000 남녀. 정도. 3,000 정도. 좀 넘죠. 아니 근데 제가 일본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를 탔어요 오갈 때. 네.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치마를 입으셨죠. 근데 이제 짐을 올리진 않지만 움직이고 네, 막 네.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앉아야 되고 그러면 저는 되게 제가 저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너무나 이 행동 방향이나 이런 거가 너무나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네. 그냥 바지 입고 되게 편하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먹을래? 뭐 먹고 뭐 달라 그러고 그래 너무 좀 제가 되게 불편하고 황송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막 그런. 지금까지 딱 한 분 머리 단발머리에 바지 입은 승무원을 봤는데 아마 노조원이지 않을까. 제 동기일 확률이 나이도 조금 있어 보이시고 하니까 아마 노동조합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까 직급 이제 뭐 그런 사람은 승진을 빨리 해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직급이나 승진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항상 만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 나이가 그러니까 24년 차시라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하시면 네. 비행기를 타시나요? 네, 그렇죠. 네. 승무원은
비행 업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업종 뭐랄까요? 다른 사무실 근무나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하게 다시 뽑히거나 아니면 뭐 아파가지고 전환을 하거나 이런 몇몇 소수이고 나머지는 관리직들, 뭐 케빈 승무원들을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팀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그런 파트장이나 팀장으로 가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복귀는 승무직으로 하게 되고 직급 체계나 이런 것도 다른 데는 뭐 흔히 말하면 그냥 대리, 과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거랑 동일하게 가요. 근데 이제 불리는 이름이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무장, 과장 같은 경우는 사무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되어 있는 다른 명칭이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뭐 사무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객실을 내에서 뭐 가장 높은 사람 이게 되려면 과장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그 과정을 진급을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24년차 대리 권수정입니다. 그러신 거군요. 대리가 수정. 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4년차 대리라고 하는 말에서 약간 어떤 비애감이 느껴지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까지 함께 느껴져가지고. 네. 그럼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쵸. 직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 안에서의 어떤 성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배제되었지만 하지만 또 이면에는 그것을 반납하고 내가 성취한 어떤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성취감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또 회사는 그 진급을 안 시키면서 더 다른 이익을 이걸 가져갈래, 저걸 할래, 뭐 이런. 그럼 호봉은 올라가고 호봉만 직급은 올라가고 안 주는. 네. 그리고 직급에 따른 어떤 업무를 다른 주지 않는. 업무를 그리고 주지 특히나 않는.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사무장 직급은 그 승무원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막강한 권력자죠. 거기에 그럼 만약에 비행을 하신다고 치시면 후배들인 사무장을 있죠. 그죠. 어떤 그거를 받으면서 있으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랄까 지금까지 제가 그 안에서 했던 활동들을 하니까 후배들이 뭐 이렇게 막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선배들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몇몇 좀 자기 확신이 세신 분들 같은 경우야 뭐 비행 갔다 오면 저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 뭐 철저하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힘들게는 살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와서 후회되는 일은 없고요. 승무원들도 다른 그 직무를 갖고 계시냐고 정년이 똑같죠. 네, 정년은 똑같아요. 정년은 몇 살이에요? 60. 네. 그때까지 대부분 남아서 비행을 하시나요? 그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죠.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업무 자체가 저희가 이게 서비스업 직종이 아니라 운송업이잖아요. 운송업이기도 그쵸. 하고 객실 승무원이라는 건 안전 업무가 제일 1순위 업무예요. 근데 여성이 대부분이잖아요. 뽑는 걸 보면. 그리고 정년을 쭉 가다 보면 정년까지 거의 가시는 분은 대부분 또 남자분이신 거죠. 지금 이제 여자분들도 한두 명씩 생기긴 하지만 생기부양자의 역할에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철저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남성은 거의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저희가 55세부터 시작했는데 임금 피크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전 궁금한 게 그 안에서 어쨌든 남자 승무원들이 소수잖아요. 소수지만 거기서 좀 더 우대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남녀 차별. 입사했을 때 같이 4년제를 딱 졸업하고 왔는데 이게 급여의 차이가 군대 갔다 와서 뭐 이게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도 있는 데가 있는데 아예 직급 자체를 시작부터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는 것부터 싸웠고요.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거의 배치, 그다음에 업무에서 배치도
비행기 타보셔서 알지만 이제 EY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뭐 나뉘잖아요. 쭉 그러면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막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는 막내 시작한 다음에 좀 하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뒷길리 짱 뭐 이런 거 하고 면세품 판매하고 그 다음에 다 해서 이제 비즈니스도 막내하고 퍼스트 막내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막 시니어 퍼스트 시니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EY 전체 짱 하고 나서 이제 진급을 하면 전체 사무장 뭐 이런 이게 여성의 루트라면 남성은 들어와서 막내, 기내 판매, 그 다음에 사무장. 진짜요? 말도 안 돼. 아니 막내 한 번 하죠. 막내 잠시 하죠. 잠시 그것도 잠시. 그다음 바로 기내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비즈니스 퍼스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 바로 사무장까지 이제 그 루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기판만 할 수도 있죠. 면세품 판매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 여성 승무원들이 네. 밟았던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무장을 할 수가 있죠? 그 남자라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계속 비행하다 보면 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업무 배치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 다른 이유가 그러면 뭐 직접 승객을 대면하거나 그런 건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EY 어떤 클래스에서 거예요? 대면은 다 하죠. 기내 판매라는 게 네, 서비스도 같이 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 저희가 이제 보안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 뭐 옐로우, 그린, 뭐 오렌지, 레드 막 이런 쭉 보안 등급별로 남승무원을 이 루트에 한 명 이상 태워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이 위치가 이 비행기 수는 내에서 적고. 수는 적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수한 어떤 배려를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남성 많은 사업장에 여성이 소수일 때 특별한 배려를 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전혀 안 받죠. 차별받죠, 그렇지. 오히려. 네. 커피 타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여자들이 사무장도 가는 게 훨씬 비율도 적고 하다가 요즘 많아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사무장으로 가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계속 EY 클래스에서 기판을 하고 기내 판매를 하거나 뭐 EY 클래스에 이제 시니어를 하거나 이런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어요. 남승무원들이 바로 사무장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뭐 그렇다고 비즈니스 퍼스트 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막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판만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체념하는 남승무원도 생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울어진 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뭐 가장 높은 뭐 팀장이나 파트장 이런 거에 남성의 비율로 봤을 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수를 보면 퍼센테이지는 훨씬 높은 거지 남성이. 그런 차이들이 다 있어요.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복장 규정도 복장 규정에 또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승진 체계에서 네.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을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위원장일 때 좀 바꾸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게요. 예. 또 죄송하네요. 아니 뭐 죄송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네. 굉장히 짐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랬었죠. 그때가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자 승무원들이 같이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반대하는 여성회라고 하는 게 네, 반대 네, 네. 일단 외모에 대해서 네, 네.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승진 직급 체계라든지 남자 승무원과의 그런 차이별을 얘기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들이 있는 또 건데 생기는 이제 그게 거잖아요. 또 우리가 증명해내거나 이러고 하기가 왜 힘들잖아요. 이게 수치화했을 때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참여를 해왔고 뭐 그다음에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하는 얘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승진시키는 것이 굳이 여성을 차별해서의 문제는 아니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뭐 배려한 건 없다. 막 남자 승무원들의 복장 규정도 되게 엄격한가요? 그냥 깔끔하면 되고요. 깔끔하게 심플하더라고요. 안경은 뭐 그분들은 뭐 예전부터 그냥 쓸 수 있고요. 네,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되거나 뭐. 그냥 피부톤은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뼈두르지 머리게 이런 거. 많으면 그런 것들 좀 커버하는 뭐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그냥 뭐
보기에 깔끔하게 그렇구나. 유지한다. 뭐 이런 머리 센치는 몇 센치 이런 아니 건 그냥 없어요. 그것도 그냥 단정하게. 단정하게. 되어 귀 있고. 밑으로 뭐가 내리면 안 되고 턱 수염을 기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건 있네요. 수염은 못 기르죠. 음. 수염 못 기르고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이에요. 또 똑같은 건데 기장이 수염 길렀다가 운항정지 당했잖아요. 기자 기장 왜요? 이유가 뭐지? 막 털이 걸리나 어디에? 털이 비행기군이 모터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럼 머리도 삭발해야지. 그렇죠. 네. 머리가 더 문제네. 아이고. 회사에서 보기 싫다는 거죠. 깔끔해 보이지 않. 근데 너무 웃긴 게 한국인 기장이었는데 외국인 기장 석수염 길러서 맞아요. 다니는데요. 많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기준이고. 그렇죠. 운항 정지를 당해서 비행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소송내서 이겼어요. 그쵸, 인권위 소송을.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이유도 없는 것들이 누군가의 기준,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막 문제화되는 게 있어서 많은 여성 승무원들이 네. 정년 때까지 꼭 있어야 일을 돼요.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바뀌어가겠죠. 네.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라디오에 출연하셨던 승무원의 말씀에 따르면 날씬해 보이지 않는 승무원들은 굉장히 암묵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또 주고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두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수의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사도 그렇고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직으로 승무원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따옴표를 치고 시중을 주는 여성,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내가 대접을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네. 나한테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여성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가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주무시고 계시면 담요를 살짝 덮어주는 여성 승무원, 그게 광고였었고, 대한항공 광고는 다양한 인종의 여성 승무원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 날개 위에서 패션쇼 하듯이 걷는 거가 광고였었고,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외모 꾸밈과 굉장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비행기 내에서의 승무원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한데, 알고 보면 승무원의 이렇게 법적인 책임감 뭐 이런 것들 책 같은 거 아니면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제일 업무가 안전 업무, 비상 탈출 업무가 제일 업무. 두 번째가 보안 업무. 테러범이나 이런 거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을 다 받거든요. 매년. 세 번째 업무가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훈련 다 바꿔요. 그나마 그 나머지 시간에 면세품 판매하고 식사 드리고 뭐 이러는 건데, 다른 사안들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발생하면 저한테 목숨을까지 맡겨야 되는 분들이신 거죠. 근데 그거는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심장 잡고 쓰러지셨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보는 거는 결국 면세품 사고 식사 제공하고 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손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대표되는 거가 그게 주가 될 문제이고, 네. 그리고 또한 승무원을 회사가 비춰지는 것도 또한 그거로만 보여지게끔 해왔던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고 하면서 바꿔가야죠 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 왜 그 앞에서 위급 상황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설명들을 네네네네. 뭐가 음성이 나오면 이제 그걸 네네네네. 앞에서 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안 아니요. 또 스크린으로 스크린으로 해도 되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무조건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뜨면 그것도 법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건 무조건. 저는 이제 강조하겠다고 느꼈는데 이제 방송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방송 나올 때 뭐 담배 같은 거 소지하면 안 된다 이런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승무원에 대한 뭐 성폭력이나 네, 이런 그것도 들어갔어요. 그게 최근에. 되게 반가웠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승무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뭐 지금 있는 외모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바꿔야 될 게 어떤 지점인지.
저희가 비상 상황 같은 데는 막 그 환자분들을 끌어안고 같이 미끄럼틀 타고 탈출시켜야 되고 막 의자 위를 뛰어다니기도 해야 되고 하물며 그냥 그 갑자기 심장 잡고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 CPR도 해야 되고 다리 벌리고 그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업무 복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한 우리가 우리 여기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성 사업장들한테 대한 외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동해방을 외치는 것이 노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겠다와 동일하게 이 외모 꾸밈이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안전 조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업무나 이런 효율적 그리고 자기 표현 자기가 억압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정말 원활한 서비스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그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제 좀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특히 이제 제복을 입는 여성, 제복을 입는 직종에 대한 좀 연구나 아니면 들여다봄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좀 드렸는데 경찰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평소에는 바지가 있어요. 근데도 대표되는 무슨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여성 경찰들은 이렇게 꼭 치마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업무에 맞는 적합한 유니폼, 복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강제로 바꿔가야 되는 좀 그러니까 싸움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노동자를 그 일을 하는 전문적인 노동자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우선시해서 보기 맞아. 때문에 그렇게 그 경찰 같은 경우 굉장히 활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승무원도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옷을 입혀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공간 내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국은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경력을 쌓아도 그 전문성으로 다른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냥 계속해서 외모 관련해서 강제하게 되고 스스로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뭐 제2의 신의 손을 빌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항공사 입장에서도 요즘에 항공 관련된 사고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냥 그랬대 굉장히 큰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불시착했다거나 어떻게 됐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항공사는 굉장히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된 전문 요원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옷장, 복장도 그렇고 바로바로 긴급 시에 할 수 있는 이 복장부터 가장 작은 복장부터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걸 벤치마킹하는 항공사는 훨씬 더 마음이 놓여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비행기 안 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을까봐 그 공포가 있잖아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공포.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항공사도 자기를 벤치마킹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적극 동감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또 마감을 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다 아울러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서 이제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사업장 말고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승무원분들한테 당신들은 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회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승무원을 꿈꾸며 또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원 같은 데서도 하는 곳에서도
제대로 알고 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들어와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좋겠지. 정말 비춰지는 모습과 밖에서도 특히 막 강조하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의심을 계속해서 품어가면서 좀 미래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많이들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 끊이지 않고 뭐라도 하나 바꿔낼 때까지 좀 지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거기 함께 연대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뭐 후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결국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거에서 보면 우리 전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바꿔야 돼라고 방관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건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끝까지 좀 관심 속에서 지금의 항공사의 싸움들이 성과를 내게끔 힘실어 주십시오. 네. 지금 아시아나 노동조합은 계속 싸우고 있죠. 대한항공도 직원연대라고 그쵸? 해서 네. 만들어서 지금 함께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두 항공사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잘 움직이지 않던 노동조합이 있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또 한 조그마한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연대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외주되어 있거나 뭐 이랬던 다른 단위의 노동자들까지 붙여가면서 항공 전체판에서 이제 좀 새로운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좀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이제 좀 단위에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 싸움이 또 아까도 말했던 누가 더 무거운 쇳덩이를 달고 있냐 싸움 같이 또 될까봐 그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과연 내가 이 모든 가치들을 수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뭔가 기준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들의 투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